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증시전망 나스닥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목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시황 전망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시황 전망하는 걸 꾸준히 듣고, 이해를 했다면,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이 중동의 리스크가 많이 커질 경우에 어떤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지 2024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지금 1월 12일이니까 사실상 중순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2024년에 열흘 정도 조금 넘은 겁니다. 시장이. 근데 지금 벌써 악재가 터졌다.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미리 이 악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연초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악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불확실성이 생기면 혹시라도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자기 예단해서 뭐가 다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대응하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구독까지 1000명 구독자 1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1000명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약간 시작하기 전에 또 그런 게 또 이제 대공황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구독 또 누르시고 그러실까봐 물론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제가 이거 대공황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12월에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제 발표됐죠. 3.4%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물가가 일단은 고정되는 수준이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3%대에서 되게 어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CPI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유가의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다시 또 왜 그럴까? 이거 또 정말 미치겠어. 미국, 영국, 예멘 내 후티 반군 공습 시작. 이거 이제 이미 지난 기사예요. 오늘 아침에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 미국이 예멘을 안 때릴 수가 없었죠. 예멘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쵸?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돼서는 안 돼요. 예멘으로 끝나야 돼. 2차 28 전쟁에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자, 28로 끝나야 된다. 여기서 이란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자, 미 유조선을 납포했다. 홍해 이어 원육 동맥 호르무즈 위기. 여러분, 이란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 유조선을 만약에 어느 특정 국가가 말도 안 되는 국가가 미 유조선을 납포했다. 그 미국이 바로 때려요. 진짜 끝나요.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이란은 여러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란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중동의 거의 중심이에요, 중심. 중동의 중심이 이란하고 사우디잖아요. 그쵸?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장이 누구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 사우디, 각각 파의 대장이잖아요. 이란이 나섰다. 만약에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경우에 만약에 좀 여러분들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이어져서 연초부터 그래 됐어요. 증시 개박살 납니다. 미증시 폭락이에요, 여러분.
한국 증시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증시 끔찍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방산주를 설명드리면서 북한 리스크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방산주가 오를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중동전쟁. 자, 작은 중동전쟁은 괜찮아요. 예멘으로 끝나면 괜찮아. 근데 이란이 개입을 해서 큰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중동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폭등합니다. 국제유가의 폭등은 무엇을 뜻하죠?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는 겁니다. 금리 인하 할 수가 없어요. 자, 자칫하면 국제유가가 만약에 너무 크게 오를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120불까지 갔다. 120달러.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해야 돼요. 미국.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은 금융위기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꼭 아시길 바랄게요. 중동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실 때 꼭 고려를 하셔야 돼. 아, 내가 만약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혹은 난 지금 불안하니까 조금 비중 덜 내. 아니면 수익 실현 좀 하고 나 그냥 욕심 부리지 않을래. 요렇게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난 중동 전쟁 터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저는 리스크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 북한 뭐 이런 리스크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막 하한가 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하한가 가더라도 결국에는 수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힘들지. 하한가가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지만 회복이 돼요. 왜?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면전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북한이 물론 강한 도발을 하겠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불안한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서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내년에 트럼프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북한이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당연히 내년에도 도발을 하진 않겠죠. 올해 대신에는 도발할 수 있죠. 내년에 협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또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래서 도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과 이런 중동 전쟁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급이 다르다. 중동 전쟁은 글로벌 리스크다.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만 가지는 리스크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 악재예요. 자, 바이든이 후티 공격 요인할 수 없어. 용인할 수 없어겠죠. 요인이 아니라 추가 조치 주저앉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거래요. 일단은 이 전쟁이 지금 예멘과 부딪히는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식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자주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너무 맹신하지 말 것. 저는 이거를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들고 있으면 된다. 무조건 인버스 때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자, 일단은 유가를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지금 여기 파동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유가는 여기를 고점을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그날은, 저는 요거는 확신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은 공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은 만약에 요거를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자 이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승 1파 요거를 절대로 넘는 파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고, 이미 이거를 돌파했다는 거는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고, 이란 vs 미국 구도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차트입니다.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이번에 월봉 차트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월봉 이번 달 제가 1월 달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월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2024년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1월 증시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여기서 양봉 뽑아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도치 캔들로 끝나거나 혹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월봉상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미국의 공황은 확률이 낮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확률이 낮다. 낮음. 미국의 대공황. 그렇지만 만약 나스닥이 크게 폭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거는 중동 리스크, 지금 보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겠죠. 중동 vs 미국의 어떤 전쟁.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면 뭐라 그랬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으면 글로벌 리스크가 된다. 요걸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한국이 지금, 자, 한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가 터졌어요. 이미 터졌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PF를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한국은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있어. 카드가 있어. 아, 다행이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카드를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PF 연쇄적으로 터지고 한국 그냥 금융위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 중동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음봉이 절대 나면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안 좋아요. 일단은 음봉이 나면 상반기 2024년의 상반기는 글러먹은 겁니다. 글러먹음. 얘가 음봉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중동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일단 상반기는 글러먹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반기 글러먹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올해 대선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2024년에 증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올해 투자해서 돈 벌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요 가능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로 깨면 안 되는 파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파동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려요. 예를 들어서 막 폭락했어. 올해 2024년에 막 폭락을 해. 막 폭락을 해. 이 얘기는 중동 전쟁이 터졌다는 얘긴데,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막 깨고 내려가.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뭐야? 끝났다고. 이렇게 이거 깨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깨는 순간 미국은 결국에는 강력한 무언가의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스태그 직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또 제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또 말씀해 드리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공황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자,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증시는 일단은 개떡락하는데 미국은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란도 타격을 결국에는 입어요. 경제가 글로벌 리스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이렇게 전쟁을 터뜨려서 미국하고 대립을 하게 되면 이란 국민들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란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익을 아마 따져볼 겁니다. 이 국익을 따질 거기 때문에 이란이 제가 봤을 때 전쟁을 막 길게 일으키고 막 그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공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대한민국, 한국이 조금 만약에 우려가 조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제가 조만간 한국 증시 전망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앞으로 이제 뉴스들 나오는 대로 중요한 뉴스들이 있으면 증시 전망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꼭 잡으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은 게 고작 2024년이 되고 나서 10일 정도 돼서 지금 이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 짜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